자, 2번 심정지 상황 실습 이론. 실습이구나. 이론. 이론 2번. 자. 왜 웃기세요? 누군가의 심정지 상황 이론. 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 나라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 나라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고품격 강의를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안전이라는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난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 카드가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클릭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 허성혜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난안전 전문 강사 허성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네, 이번 강의도 저희들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의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아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고가 교통사고의 무려 5배 달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이 있으면 어떤 안전교육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이 특히 실습이 있다 그러면 열일 제치고 가서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요 내가 살고자 하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심정지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흰자가 막 보이고 피가 자꾸 토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심폐소생술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 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 군대에서 담당 병사였기 때문에 대박이에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아직 8년 전.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OX 퀴즈를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마 제가 몸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게 한 번도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네, 실습. 자,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까만 옷을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요. 마스크 쓰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심장 충격기 이거 어딨죠? 자, 여기는 3층인데요. 4층 엘리베이터 복도 맞은편에 있습니다. 4층이요? 네. 자, 확인하셨으면 바로 심폐소생술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으면 바로 심폐소생술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오, 힘든데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네. 스톱.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어때요? 해보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간이 2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아, 어떻게 배우셨나요? 자, 먼저 네.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네. 의식을 확인을 하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네.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네. 네네. 그 다음에 부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틀린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어. 너무 이렇게 탁 치고 네. 고개 이렇게 한다 입에서 뭐 빼내고 그랬죠. 네.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구닥다리가 저거 막 떼고. 심폐소생술에는 3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는 깨우고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깨우고. 자, 깨우고는 왜 해야 하느냐면 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다 심정지 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나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깨우고에서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고 도와주려 한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리고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알리고. 자, 이 알리고 단계에서 아까 제가 119 신고 요청과 심장 충격기 요청하는 걸 보셨죠? 저 혼자 심폐소생술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빠르게 119가 오고 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해야만 소생률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고, 알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누르고를 하는 건데요.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누르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르고 단계. 왜냐하면 이 누를 때 잘못 누를 경우 갈비뼈가 부러진다던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장 부위를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신의 심장의 위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요. 네. 선생님은 거기라고. 예, 저도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그 위치가 심장의 위치라고 배웠는데 정확한 심장의 위치는 양 젖가슴 사이와 요 사이, 요 부분이 심장입니다. 아, 정중앙이요? 네, 정중앙이 심장인데요. 심장이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심장의 부위를 압박하지 않을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환자의 입에서 피가 쭉 나온다.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거라서 안 해도 늦은 되지 거. 않을까 싶습니다.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다른 장기를 손상을 해서 피가 흐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가 손상이 된다고 바로 사망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 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시도해가지고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첫 스타트부터 해봐 드릴게요. 가볍게 경추 부분을 두드리면서요. 네. 내 입이 환자 귀에 가까이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요.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의 긍정도 긍정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때 119 신고와 심장 충격기 요청을 한 다음에 정확한 심장의 위치에 검지 손톱을 놓고요. 이 검지 손톱 위에다가 손꿈치에다가 살포시 올려대고요. 손을 빼줘요. 빼준 다음에 깍지를 낍니다. 네. 낀 다음에 제껴주시는 거죠. 제껴주면서 이 부분이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맞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체중을 실어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은 자신의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압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속도로 몸에 힘을 실어서 압박을 해주다 보면 손이 그다지 아프지 않고 압박도 잘 되는 거죠. 자, 알았으면 한번 저희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볼까요? 시작.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예. 깍지를 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 심장 충격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도구예요. 환자 옆에다 가져다 두고요. 전원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말을 해줘요. 어떻게 말을? 영어로 해주나요? 한국말로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부착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림에 하나는 환자 위에, 네. 가슴 위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죠. 예, 붙여주시는데 쇄골에 닿게 되면 전극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쇄골을 피해서 젖꼭지 위에다 붙이는 거고요. 하나는 확실하게 옆구리로 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심장이 여기에 이 있기 정도? 때문에 네. 두 개의 전극이 쇼기 줘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데요.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면 얘가 말을 해요.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대고 있다면 환자의 심장 리듬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겠죠. 그때 손을 띄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나서 말을 해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충전이 들어가는데요. 충전이 2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30번씩 6번을 하면 2분이 되는데 그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그 인공호흡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2015년에 매뉴얼이 금지됐나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뭐냐면 네. 인공호흡을 잘못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하지만 잘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게 낫다. 따라서 그냥 계속 심폐소생술만 해라라고 매뉴얼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게 2분간 하게 되면 얘가 또 말을 해요. 떨어지세요. 라고 말을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합니다. 충전이 다 되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쇼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반드시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그때와 그리고 제세동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충전 중 후에 쇼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 이제 전기 쇼크가 딱 오는 거죠. 쇼크가 와서 안 뛰고 있던 심장, 심실세동이 있는 심장이 제대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 기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정지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께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태까지는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30, 40대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30, 40대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던가 또는 이런 젊은 나이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가족력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 이게 주로 심정지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흡연과 스트레스라고 해요.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일단 가족력만 네. 주의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할까요? 밤 시간대? 자다가? 맞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어딜까요? 아무 데서. 아무데 공공장소. 네, 네. 그거를 유식한 네. 말로 공공장소라고 공공장- 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주로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심야 시간대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족의
나의 소중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심정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까요? 갑자기는 아니고 네. 전조 증상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그 젊은 나이에 전조 증상 없이 가족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70% 이상이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어떤 전조 증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째, 어지럼증이나 또는 호흡곤란 또는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발생한다 하면 좀 나에게 이게 심정지의 위기가 오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쉽게 숨이 차거나 쉬어도 너무 피곤해요. 그럼 저도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런 피곤함과는 좀 종류가 다른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또 셋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이라고 해요. 여기 가슴, 여기가 빨래 쥐어 짜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 네. 쥐어 많이 짜봤어요. 예, 빨래를 쥐어 짜듯한 그런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혈압이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주변을 살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평상시 안부 전화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한 번씩 여쭤보는 것도 이런 걸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30, 40대의 남성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전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사실 저 말고 저희 와이프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아서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심정지는 바로 실시해야만 살 수 있고 이 심정지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발견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상식 같아요. 그래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한 번 쓰러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미리미리 받고 해야지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구에는 특히 노인 인구 연령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육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이 은평구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배운 건 정말 단순히 보고 배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꼭 누군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이신 허성혜 선생님과 함께 재난안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특히나 심정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는 만큼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교육의 힘 같습니다. 네, 오늘도 허성혜 선생님과 함께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 날에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주변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